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 1800명 드디어 돌파했다는 거 기념으로 영상을 한번 올릴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을 가지고서 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겸사겸사 무슨 얘기하려고 하고 싶었냐 하면은 노원구에 있는 청원여고 있죠? 명문고등학교. 거기에서 또 저를 초빙해 주셔가지고 특강사로 또 제가 가서 강의를 학생들 앞에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요즘 이제 대학생들과 20대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 마인드세트를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잡고 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작정 그냥 무슨 대학에 무슨 과에만 가면은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풀릴 거야 라는 잘못된 마인드셋으로 세뇌돼 가지고 오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만일 수밖에 없고 N수 뺑뺑이 엄청 돌다가 20대, 30대 다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대학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현업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에 매달리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기본에 충실한, 그 현업에 충실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이제 또 시간이 뭐 부족했어요. Q&A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스마트한 질문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눈 얘기들을 여기서 잠깐 좀 같이 하면서 저의 근황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지난주인가요? 렉스쉐어스라는 ETF 만드는 펀드에서 저를 이제 한번 찾아줬어요. 미국과 캐나다에 계신 분들인데 금융공학 ETF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나스닥에도 뭐 상장시키고 뭐 이런 화려하신 분들이세요. 아주 같이 우리 성대에서 점심 먹으면서 또 얘기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는 뭐 성대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성균관, 그죠? 우리 학교 자랑은 내가 합니다. 그 재미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미스터 스캇 아셰이셟하고 미스터 케빈 고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를 만나려고 따로 오신 건 아니겠죠, 이분들이. 이 머나먼 한국에 물론 이분들은 비즈니스상 다른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 우리나라의 메이저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ETF를 만들어서 이제 파시는 분들이니까는 우리나라 대상으로 뭔가 할 게 있는가를 관심 가지고 보시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럼 당신들 한번 와봤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생 처음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그동안 우리나라에 안 왔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머징 마켓에 속하죠. 신흥시장이에요. 아직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냐 마냐, 그거 그렇고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에 속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규제 같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위험한 시장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말하자면은. 그 얘기는 좀 더 안정된 선진국 시장이 되면은 뜻밖의 많은 그 선진국 시장 대상의 펀드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죠? 뭐 렉스쉐어스 얘네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실은 이제 그 돈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8대2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레토 법칙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보다 많은 돈은 어디에 있느냐? 더 선진국
이 대상의 펀드들이라든가 이쪽에 안정된 예측 가능한 시장, 선진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이 쏠려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곳엔 정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선진국의 그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데에 투자하게 생겼나? 안 하겠죠. 당연히 안전지향으로 투자하게 될 거고, 그 얘기인즉슨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찾아주신 외국인 투자자분들 감사합니다만은 그분들보다 더 그분들은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찾는 분들이 많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찾아줄 사람들은 이런 보다 더 앞선 내지는 선진시장 지향적인 펀드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개수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학생들이 커 나아갈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 그죠? 외국에서 오는 이제 선진시장 대상의 그런 펀드들을 만나서 얘기할 줄 알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런 밥상에서 뭐 전화기 갖다 놓고서 여기 뭐 챗 GPT야 이거 해석해줘 뭐 이러면서 GPT 찾아서 뭐라고 부탁하고 막 이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알이 곤두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얘기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영어가 돼야 되냐? 아니에요. 저도 교포 영어는 아닙니다.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하하호호 웃어가면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런 뭐 약간의 허점이면 허점이고, 그런 것도 허용해 가면서 상대방의 허점도 허용해 가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그죠? 여유롭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거, 그죠? 인간미가 있는가?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거다. 그리고 영어,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외국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거기 이민 가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영어도 바이링구얼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코리아 데스크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많은 한국 분들이 보면은, 교포분들도 그래요. 결국은 한국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잘 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는 괜히 뭐 이민 간다 어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되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얘기한 것도 그래요. AI가 많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애들이 이제 커리어 관련해서 되게 불안해한다. 안정적인 직장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조합,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보호, 이런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가고 싶어 한다. 뭐 그랬더니만은 이분들 하는 얘기가, 야, 근데 회계사야말로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어처구니 없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또 어떤,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하고 좀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공대 출신 CPA들을 위주로 뽑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는 또 질문드는 게, 단순히 문과 출신에서 경영만 전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CPA를 한다 그랬을 때. 일단 CPA를 했을 때 AI로 대체되기 정말 쉽다는 거고, 공대를 그렇게 하이어했다는 이유는 뭘까? 물론 매뉴팩처링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기 때문에 기술 뭐 테크주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회계사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뭐라 그래요? PwC나 이런 데서 아예 이 프로그래머들을 뽑아가지고, 개발자 뽑아가지고 CPA를 덜 뽑아도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거 생각하면은 CPA만 바라보고 거기에 목을 늘리고 있는 것도 쉽지는 않겠다. 네, 좋긴 합니다. 일단 보장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뭔가 특색이 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거가 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공대나 이과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문과를 해도 진짜 특이한 전공,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거. 내지는 이런 산업이 이제는 문과 쪽에서 봤던 어떤 특정한 산업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사회사업 뭐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노년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런 케어 해드리는 헬스케어 관련돼 가지고 또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걸 또 기업적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회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특징적인 전공들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단순 경영 전공도 좋긴 한데, 근데 기왕이면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든가, 영어라도 잘하든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기업이 있었어요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500개가 넘어가요. 2,700개 넘어가던데, 종목 수만 해도. 그러면은 그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이 500개 종목에서 800개 종목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 한 2,000개 정도의 종목은 어둠 속에 있어요. 우리말로도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회사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는 종목은 훨씬 더 적겠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PA를 좋다고요. 근데 영어도 같이 잘하면서 해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고요. CPA 굳이 안 하더라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흔히 AI 시대 때 필요한 인재상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 고유 지식, domain knowledge라고 하죠. 두 번째는 통계학 지식, statistics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코딩 능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할 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근데 왜 전공 지식 그리고 통계학 지식이 필요한가? A, B부터 디벼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속지 않으려고. 왜? 약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AI나 뭐나 이런 그 시대마다 핫한 키워드, 버즈워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현혹해서 혹세무민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약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전공 고유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까마귀와 배의 상관관계, 이걸 가지고서 인과관계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배농사 잘 짓기 위해서는 까마귀를 다 멸종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의 AI 회사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주식 수익률은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율이 예측하더라. 그러니까 AI가 정말 섹시한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아느냐? 전공 고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학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론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코릴레이션이 나온 거는 무시하시란 얘기예요. 그 무시할 수 있는 그 근본 기준을 갖고 있느냐. 전공 지식, domain knowledge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prompt engineering. 뭘 알아야지 질문, 챗GPT에다가 질문을 넣어도 제대로 넣을 수 있어요. 뭐 챗GPT 뭐 소용없다, 뭐 hallucination 때문에 뭐 헛소리 나온다, 뭐 이런 소리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고서 그냥 대충 구름에 담 쌌듯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알고 보면은 전공 지식에 맞게 짜자자작 이 구체화시켜서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답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질문자 자체가 자기 전공의 지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한데요. 근본으로 되돌아가요. Back to basics라고 그러죠. 혼란할 때면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기본으로 되돌아가면 돼요. 인간 생활에, 인간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 뭐예요?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그다음에 철학, 논리학 등등, 그죠? 근본 학문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또 뭡니까? 경영 곁다리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컨텍스트에 맞게,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맞게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복수 전공을 하든 원전공을 이걸로 하든 간에 필요합니다. 단순히 문과라고 해서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통계학이 왜 필요하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 그 다음에 기계학습. 이게 다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학 통계 뭐 이런 정도, 비즈니스 스태티스틱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선형대수, 그다음에 미적분, 뭐 다변수 미적분, 그다음에는 무슨 뭐 수리 통계 약간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확률 과정, 그죠? stochastic process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뭔가 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코딩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챗 GPT가 들어서서 이게 박살났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뭐 하란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업계 분들 만나보면은 이분들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우리가 겁먹듯이 모든 것이 다 기계로 완전 대체가 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죠? 아직도 하이 레벨 쪽에 가면은 다 사람 손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운전으로 쳐도 자율주행하는 거 말은 쉽지, 이론은 쉽지. 그러나 실제로 그걸 이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습니다. 퀀트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뭐 사람이 터치를 해가지고 잠깐 스탑을 시켰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 은퇴도 위에 계신 분들은 그죠, 사장님들, 그죠, 오너예요. 은퇴를 안 해. 그분들이 알아듣게 만들려면은 평생, 그죠, 옆에서 휴먼 터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C 대신 이 뭐가 필요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개를 무시하는 얘기 아니죠. 통계학, 수학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까지, 영어와 수학, 국어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영어로 우리 기업들을 알려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간성 상실로 인해서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서부터 학원 뺑뺑이를 지나치게 많이 돌렸어요. 가정교육이 부재, 그죠? 손가락 빨고 뭐 3살, 4살 될 때부터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기계처럼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애정결핍에다가 점수가 높을수록 애들이 narcissistic disorder 같은 데에 suffering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 명문대학의 애들이라고 하는데 왜 무슨 이상한 되도 않는 반인륜적인 사고를 쳤지? 최근에 들어서 무슨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느 특정 대학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혼자 공부로서 침잠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중심주의 내지는 자기애가 병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남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게 밝혀진 바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점수는 잘 받아서 명문대라고 가긴 갔고 뭐 의치한약수라고 갔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손님 쫓아냅니다. 네, 손님 쫓아내요. 그리고 결국 투자자들이 도망가 버리고, 그죠? 더 바이어들이 도망가고, 서플라이 체인 이런 데 있어서의 우리한테 공급자,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될 사람들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게 돼요. 그러면 릴레이션십 메이킹이 다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이 휴먼 터치의 중요성, 그죠? 기본적인 인간성이 돼 있는가?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거 뭐 어떻게 꾸며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 기본적인 자기가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건 단순히 학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님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죠? 협동하고 서로 인사 꾸벅꾸벅 잘하고, 그죠? 그런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내가 이용가치가 있어서 인사한다가 아니라 이용가치 없어도 무조건 인사하고 기분 좋게 서로 대하는 거. 가식이냐 진실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인사하고, 그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해지는 그런 거.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그런 기본이 돼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게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 사람들하고 AB가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겁 많이 나시고 AI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다 사기입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